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60대 초반의 뉴저지 시민권자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고 자택을 가지고 미혼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문제를 자주 듣고 걱정 중입니다. 저희도 그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네요. 네,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대답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60세 초반이고 시민권자이고 자기 자택을 가지고 있구만요. 네. 그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구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네. 딸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계속 살고 있으면 2년 이상 같이 산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때 두 분은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메디케이드를 쓰면서 네. 요새 이제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문제가 나오니까 예. 걱정을 하는 거죠. 집은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나중에 린이 온다, 네.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중요한 거는 두 분이서 집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네. 집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집을 판다든지 이럴 경우에 메디케이드 회수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비용 메디케이드 회수만 생각하지 말고 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메디케이드 회수를 실제 당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나머지 미망인이 그 집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네. 그 집에 미망인이 살고 있는 한 그 메디케이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네. 메디케이드 할 수 없어요. 집에 린도 붙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은 딸이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딸이 이제 22세 이상일 경우에 2년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메디케이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면제가 됩니다. 음. 예, 또 집을 팔 경우에는 네.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그냥 몽땅 쓰고 있고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되면은 네.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선 집을 팔게 되면은 캐피탈 게인 인컴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다 캔슬됩니다. 집을 다시 다른 집으로 사서 이사를 간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그 집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을 사기 때문에 네. 그 메디케이드 회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그겁니다. 별로 이분에게는 염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메디케이드 쓰시면서 네.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메디케이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회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메디케이드 리커버리라고 해서 회수하는 거가 있는데 어떤 건지 기본 그 컨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신 사람들은 메디케이드에서 네.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준 비용 회수를 네. 하게 됩니다. 예. 집을 판다든지 네. 또는 본인이 돌아가신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회수를 하는데 이거는 연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예. 다만 조금씩 스테이트의 사정에 따라서 그 룰이 다른 스테이트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인 건 다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네. 55세 이후에 메디케이드를 사용했을 때 네. 메디케이드가 지급한 액수가 회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메디케이드는 MCO 플랜에 의해서 인슈런스 플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직접 지급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MCO 플랜에 의해서 인슈런스 컴퍼니가 지급한 거라든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데 회수의 그 대상은요. 네. 돌아가실 경우에는 유산입니다. 아, 유산. 재산이요. 네. 네, 그게는 이제 주택 주택. 또는 부동산, 기타 이제 다른 커머셜 프로퍼티 있다든지, 네. 기타 개인 재산들입니다. 네. 뱅크에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다든지, 네. 트러스트가 있다든지, 애뉴티가 있다든지,
또는 라이프 인슈런스 밸류가 있다든지 네. 이런 것 다 회수의 타겟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상이 되는데 네.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네. 이제 두 분이 사시다 돌아가시면 나머지 미망인이 그 집에 살게 되니까 그럼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예, 회수의 대상이 안 됩니다. 회수를 면제시켜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분들. 예, 면제되는 거를 잘 얘기를 안 되고 덮어놓고 메디케이드 회수만 생각하니까 네. 이 얘기들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때 이제 회수에 면제되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네. 안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사망할 경우에는요. 아, 미망인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회수가 못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 예, 살아 배우자가 계시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그 회수 대상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가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일 경우에 아,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또 회수 대상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직계 자녀가 아닐지라도 부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1년 이상 그 집에 살고 있을 때도 네. 회수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22세 이상 자녀가 네. 그 집에서 건강하지만은 네. 그 집에서 함께 2년 이상 살고 있을 때는 네. 회수의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메디케이드가 회수해야 할 그 액수가 메디케이드에서 법적 수속을 진행을 해야 할 그 리갈 경비 있잖아요. 네. 법률 경비. 법률 경비. 보다도 적을 때는 네. 메디케이드가 기법해 버립니다. 네. 예. 더 중요한 거는 네. 메디케이드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스태트 오브 리미테이션이 네. 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가 1년 이내에 네. 그 린을 걸어서 회수 작업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네. 늦으면은 못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실제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회수 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무슨 병원에 가서 수술 한 번 하면 몇십만 불이 차지 되지 않아요? 보통 예. 병원비로. 근데 이제 회수가 될 때는 그런 비용이 풀로 다 이제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집이 하나 있으면 거의 다 뭐 3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 사실은 다 회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면제가 되는 대상들의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메디케이드 쓰시면서 너무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그 메디케이드 그 비용 회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얘기했잖아요. 네. 재산 얘기할 때 주택. 기본적으로 자기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동산 커머셜 프로퍼티 네. 이를 얘기했는데 네. 사실 커머셜 프로퍼티가 있을 때는 네. 메디케이드 자체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인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예를 들어서 딸하고 뭐 어머니하고 조인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딸의 돈이 입금이 되는 것도 다 이쪽 회수의 대상이 됩니다. 네. 예, 트러스트 애뉴이티는 물론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상에서도 뭐 크게 그렇게 이제 용어는 많지만은 대상은 네.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네.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고 애뉴이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네. 메디케이드를 처음에 실정할 때부터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 밸류가 있을 때는 네. 메디케이드 신청할 때도 또 그거 많으면 액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메디케이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만 나이래 놨지 네.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염려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